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모델은 다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델이 없으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모델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난번에 추론이랑 예측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가설 검정도 모델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평균치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스튜던트 t-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럴 때 모델은 이제 그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t분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균이 그 차이가 0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귀무 가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통계적 모델링의 가장 이제 직접적인 목적은 이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여러분에게 그 불확실성, 어떤 현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제가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과정은. 그러나 사실은 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확실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제 측정하여서, 수량화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통계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통계에서.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이제 처음 배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표본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서 뭐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집단의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의 모평균을 알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알려져 있지 않죠. 진실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N개의 관측치를 뽑아서 그것을 표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구한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의 추정값으로서 얼마나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추정치로서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죠. 모평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추정값으로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반복해서 추출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얻은 표본 평균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얻은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추정치로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표본 평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표준 오차다라는 거고, 개념적인 정의가 그렇고요. 이것을 이제 수량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그 변동성을 수량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는 그러니까 평균의 표준 오차, 우리가 이제 Standard Error of Mean, 보통 SEM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그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표준 오차, 표본 평균, 그러니까 평균의 표준 오차는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게 이제 시그마거든요. 그것을 루트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바로 표준 오차예요.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우리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죠. 결국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구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번엔 다시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표본 표준 편차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역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추정치로서 우리가 이걸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unbiased estimate라고 하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시그마의 그 추정치로서 우리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때 표본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여기에 그 분모에 n-1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벡터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수치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 값으로부터 그 평균치를 빼고 그것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표준 편차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불편 추정량으로서의 표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n이 아니라 n-2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본의 평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으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하는 것이었고, 이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렇게 모수를 추정할 때, 앞서의 모수는 뭐였죠? 그 파라미터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평균이었잖아요.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자 하거나, 혹은 뭐 가설 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표본에서
무작위로 중복을 허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게 자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추정치를 구하고자 할 때 반복,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해서 반복적으로 표본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모집단의 평균치, 그런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좀 재미있는데,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R 스튜디오를 열어가지고 한번 쳐볼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일단 쭉쭉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set.seed는 이제 우리가 해볼게요.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랜덤 샘플링 한다든지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할 때 setseed를 해서 항상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 norm이라고 하는 건 norm은 normal distribution이 약자예요. R은 거기서 R 앞에 붙는 것은 랜덤하게 숫자를 이제 생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random generation, normal distribution을 받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1000개 수치를 생성을 할 거고 정규 분포로부터 1000개의 수치를 생성을 하는데 그 정규 분포는 평균 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해서 한번 숫자를 생성을 해주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면은 1000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거의 0에 가깝죠. 왜냐하면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로부터 생성한 거니까. 그것의 표준 편차는 10에 가깝죠. 완벽히 맞지 않는 거는 거기서 1000개라는 숫자를 우리가 추출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집단에서, 이 팝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표본 사이즈가 100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해볼게요. 그것이 이제 SNPL 샘플이라고 하죠. 그러면 SNPL은 이제 100개의 숫자인데 이것은 아까 그 모집단 1000개 모집단에서 숫자를 우리가 100개를 뽑아낸 거예요. 이것을 이제 replace는 F라고 하는 거는 같은 숫자를 반복 두 번 뽑지는 않겠다는 그런 거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이 우평균의 추정치를 구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표준 오차가 얼마인지 95%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우리가 표준 오차를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표본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걸 그대로 우선 먼저 구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샘플에서 평균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이죠. 예? 이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x 언더바는 이 표본의 평균이고요. 아까 100개. 표본의 크기는 100이죠.
표본의 크기는 100이죠. n은 100이죠. 그다음에 x 언더바는 표본 평균이 마이너스 0.6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 샘플의 분산, 네, n을 곱하고 그것을 n-1로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제곱근을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variable variance 샘플, 이거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그 값으로부터 평균을 뺀 다음에 그것을 제곱의 합을 더하고 그것을 n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분산에다가 n을 곱하면 이제 분자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 sum of square가 되고, 그것을 n-1로 나눈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해야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왜 n-1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모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으로서의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 값을 구하고요.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미는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표준 오차로부터 표본 평균 플러스 2 예, 곱하기 표준 오차. 이게 이제 바로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을 알고 있죠. 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추정치죠. 그런데 그게 모평균의 추정치로서 얼마나 정확하냐를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아까 모집단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의 변동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를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오차로부터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95%의 확률로 모평균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뢰 구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뭐 중심극한 정리, 그 다음에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이제 그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 이걸 다 구한 거고요. 이제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의 추정치와 표준 오차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그 다음 예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고, 그것은 이제 그 Z로부터 Z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Z가 어떤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집합의 인덱스를 예를 들어 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홀수 번째 원소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뭐 이런 문제죠. 그걸 이제 이 함수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는 아까 그 표본 100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에서 이제 하위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때 복원을 허락하는 거죠. 이게 부트스트래핑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하위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아까 위에서 정의한 그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랭스 샘플은 100이겠죠? 100이고 거기서 그 100개의 그 100개의 원소를 추출하는데 replace는 true니까 복원을 허락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덱스는 길이는 100개겠죠. 근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같은 숫자가 2번 이상 추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100개가 뽑혔는데 뭐 9가 이렇게 2번 뽑히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부트스트래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샘플 아까 그 샘플 그 크기가 100인 거에서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을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걸 하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0.71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한 거잖아요. 이 과정을 n번을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스트래핑을 예를 들어 한 1000번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에서 하위 표본을 1000개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복원을 허락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다른 표본이 뽑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boot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bootstrapping이 되죠. boot라고 하는 패키지를 로딩하고 이 거기에 있는 boo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boot라고 하는 함수는 이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요. 그래서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자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반복 횟수, 1000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샘플에서 1000번 부트스트래핑을 한 거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그 매번 그 하위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 RES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RES에는 RES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Ordinary Non-Parametric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Bootstrap Statistic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riginal이라는 것도 있고 Bias, Standard Error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RES에 그 T0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면 이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표본 있잖아요. 부스트래핑을 한 표본, 하위 표본 말고 원래 표본의 평균 값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RES의 T는 그 하위 표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위 표본의 평균 값이죠. 하위 표본의 평균 값. 우리 지금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적용했으니까. 그러면 그 하위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게 바로 모평균이잖아요. 모평균의 추정치. 그죠? 그걸 이제 미우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했고. 그 다음에 그 하위 표본의 표준 편차. 그게 뭐죠? 표준 오차. 그게 스탠다드 에러 민이잖아요. 스탠다드 에러 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민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부트 패키지에서는 boot.ci라고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결과 그 오브젝트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하니까 타입을 이제 놈이라고 하면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하면 자 뮤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의 추정치죠 나오고 그다음에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이제 표준 오차죠. 이거 구했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여기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여기 이제 95%라고 하는 것을 따로 써주진 않았는데 이게 그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은 마이너스 2.9에서 1.5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5%의 확률로 우리 모평균은 이 안에 들어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어떤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앞선 거는 그 이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나온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그 부스트래핑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 값을 직접 추정하는 거예요.